앞으로 이곳은 천지개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테크노밸리가 생길 예정이고요. 또한 추후에 신도시까지도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화려한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추후에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광명 지역에 왔는데요. 광명 같은 경우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 이상 되는 규모로 첨단 R&D 단지, 주거문화단지,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가 개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추후에 확충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명 역세권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곳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광명에서 경매로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곳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는 약 7만여 가구를 2027년에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중에는 384만 평으로 규모가 가장 넓고 여의도 면적의 4.3배가 된다고 하네요. 현재 광명역 주변은 개발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광명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경매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지역의 아파트가 무려 3개의 경매 물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는 바로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였습니다. 3건의 경매 물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건의 경매가 진행되는 광명역 푸르지오를 가기 전에 양지마을이 보였습니다. 양지마을은 광명 역세권 상가 겸용주택단지로 광명역 푸르지오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기 전에 양지마을의 모습도 구독자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곳에 갔던 시간이 3시쯤 지났던 것 같은데 주변은 한산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지마을에는 이렇게 점포 상가주택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뒤편으로는 저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변 공원 저 멀리 빛가운 중학교가 보였고 빛가운 초등학교도 보였습니다. 또한 양지마을의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경매 물건이 3건이나 진행되는 광명역 푸르지오의 모습과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와 광명역의 모습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양지마을과 마주하고 있는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는 전체 세대수 640세대, 총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42층으로 되어 있고 2017년 8월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42평형의 아파트로 15억 1천만 원에 감정이 되었다가 한번 유찰돼서 70%의 가격인 10억 5천7백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35평형의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70%의 가격인 9억 3천100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34평형의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49%인 7억 560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과 소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한민국 KTX 역세권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는 제일 처음으로 시도된 곳입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KTX를 탈 수 있는 광명역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KTX를 탈 수도 있지만 1호선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구로와 영등포 등 서울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광명역에서 KTX를 통해 용산, 서울, 진주, 목포,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역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교통이 편리한 장점도 있지만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교통과 편의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광명에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는
뉴 플래닛 대시양이었습니다. 과거에 태영 대시양으로 불리었던 이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세대수 1,500세대,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층이 49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상당히 좋은 상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하락 거래가 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최고가 1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이 아파트는 최근 2022년 11월에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무려 5억 4천만 원의 하락 거래가 있었던 건데요. 물론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가의 가격들이 10억 원 초반대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가격 하락 추세를 더욱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시양 아파트를 둘러보고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저 멀리 이케아도 보였고요.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보였습니다. 두 곳은 모두 제가 가봤던 곳인데 저 멀리 생소한 건물이 보였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보였습니다. 또한 멋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마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암 DMC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광명에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주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쪽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이 병원이 공사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광명의료 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2022년 3월 21일에 개원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변은 빈 상가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저 뒤쪽으로 또 하나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는데요. 이곳은 추후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지역을 둘러보면서 코스트코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많은 편의시설들 그리고 중앙대 병원까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규제지역 해제가 있었는데 광명 지역이 제외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고 추후 신안산선의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입지가 좋아질 거라는 장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광명역 주변에 또 다른 아파트, 광명역 센트럴 자이와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코스트코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업무 시설들이 있었고 저 아파트들의 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나 조정을 받고 있을지 하락 거래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가는 길에 1층 상가들을 둘러봤는데 공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권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광명역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보였는데요. 광명역 센트럴자이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세대수 1,005세대, 총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아파트도 가격의 조정을 받고 있는지 하락 거래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광명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도 대시양 아파트처럼 최근 하락 거래가 있었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니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2021년 6월에는 최고가 11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가격이 최근 2022년 11월에는 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무려 3억 7,500만 원의 하락 거래가 있었던 건데요. 이 광명 지역의 최저가로 거래가 된 사례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명 지역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입지가 좋고 주변 개발 호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도 가격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둘러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세대수 875세대, 총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37층이며 2017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광명역 파크자이의 최근 실거래는 2022년 10월에 있었는데요. 39평형의 아파트가 1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는 2021년 8월에 15억 8,8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약 3억 8,800만 원 하락돼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아파트의 입지를 말씀드릴 때 쾌적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이라든가 산,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추후에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세권 개발로 이루어진 이 광명역 주변에도 멋진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의 이름은 세빛공원이었는데요. 이 세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고 한산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변을 좀 둘러봤는데요. 공원을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저 멀리 또 다른 도시가 보였는데요. 저것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저것도 당장 가서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광명역 센트럴 자이와 광명역 파크 자이까지 오늘 광명 지역의 아파트들을 모두 둘러본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들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추후에 경매가 3건이나 진행되고 있는 광명역 푸르지오의 낙찰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광명역의 주변 모습을 오늘 둘러봤는데 광명역뿐만 아니라 이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은 추후에 신도시와 테크노밸리가 건설되게 될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명을 돌아보면서 뿌듯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아이들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득템했습니다. 둘째 딸이 좋아하는 포켓몬빵. 오늘도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